안녕하세요. 계약질 스토리충 게임 한 분 필로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유민 스토리의 문제점이에요. 네, 그럼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몰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못 쓴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몰입할 수 없게 써놔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민의 스토리를 다 같이 볼까요? 네, 그러면 나무위키에 적혀 있는 유민의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자면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의 플롯 자체는 정석이에요.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의심과 차별을 받았고 이 때문에 형성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이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했으며 시리에 빠졌으나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보고 진정한 도를 찾겠다며 자유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약간 소설의 도입부라고 생각하면 다소 심심하긴 해도 그래도 나름 정석이에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레니의 컨셉 아트 당시의 스토리를 볼까요?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주소를 띄워드릴 테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링크를 통해 봐주세요. 레니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 악화 등 구체적인 불행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정도로 불행하면 일탈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이게 바로 캐릭터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에 저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레니는 불행을 겪었다 라고만 담백하게 써놨다면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까요? 흐엉, 레니 너무 불쌍해. 내가 사랑해줄게. 이렇게 반응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유민의 행적 파트를 볼까요? 행적 파트. 유민 행적 파트의 문제점은 잘 썼냐 못 썼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의심과 차별의 눈길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레니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는 그다지 몰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즉 유민의 스토리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의심과 차별의 눈길이라는 저 문장에서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아야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오타쿠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는 천원돌파 그랜라간을 영화판답시고 시몬의 각성신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서사를 모른 채 그 씬을 보면 저 같은 계약질 스토리충이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명장면을 보고도 영업이 안 된다고? 네, 당연하죠. 작품에 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물론 저는 그랜라간 재밌게 봤습니다. 그 안에서 뽕도 치사랑까지 찾고요. 다르게 말하면 개발진들은 유민의 스토리 영업에서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라이트한 오타쿠분들을 위한 예시로 나루토의 서사 표현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나루토는 인주력으로 태어나서 마을 단위의 왕따를 당했다는 설정이 있지만 그것은 나루토가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는지가 더 자세히 묘사되죠. 유민에게도 비슷한 설정이 있는 만큼 어떠한 위기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능력을 사용했는지부터 그것이 단순히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이 아닌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를 부여함으로써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의심과 차별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괴물이다 라면서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마을 축제나 잔치에서 단 한 번도 과자나 장난감을 받은 적이 없다던가 능력을 쓰지 않고도 도와봤지만 뺨을 때리는 것으로 보답받는다던가 심지어는 자기가 몰래 키우던 새를 유민을 괴롭히려는 나쁜 아이들이 몰래 풀어줬다던가 그래서 태풍이 오는 와중에도 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들지만 자신이 당했던 일이 떠올라서 해야 할까? 라는 공포에 집어삼켜져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구하기엔 늦었다 라는 식으로 유민이 트라우마를 가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했어야 이후의 행적들도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루토의 사례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것에 대한 감정적, 합리적 또는 미신적인 이유라도 부여해야만
이게 또 억지로 괴롭힌다는 느낌은 느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고기에서 잡내를 빼기 위해 이것저것 넣는 것과 같죠. 즉, 유민의 스토리는 감정적인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파트에 대한 설명이 너무 건조하고 여러 필요한 설명들이 생략된 까닭에 캐릭터에 몰입할 수 없는 겁니다. 단, 여기서 제가 유민만의 문제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이터널 리턴의 오리지널 캐릭터들 중에서 서사형 캐릭터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실험체들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최신 캐릭터 중에 서사형 캐릭터가 아닌 예시로는 다르코가 있습니다. 카티아를 기점으로 텍스트가 늘어났지만 구체적인 서술을 피하고 요약해서 표현한 스토리 기조를 아직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영양가가 없다는 평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개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팩트를 적어도 돼 구체적인 서술을 피해서 향후 있을 설정 오류를 피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고 나중에 스토리 콘텐츠를 시동했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쓰겠다 라는 의도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터널 리턴의 원작인 블랙 서바이벌의 초창기 캐릭터들의 스토리들은 캐릭터가 겪은 일에 대한 공감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몰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요약된 서사로는 유저들이 그런 감정적 몰입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필로 같은 계약질 스토리충과는 달리 일반적인 플레이어들은 스토리를 보지 않고 먼저 마음에 드는 실험체를 플레이하다가 충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내가 플레이하는 이 캐릭터의 스토리는 뭘까? 궁금한 걸 한번 볼까? 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 스토리가 몰입할 수 없다? 충분히 형성된 유대관계로도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흥미를 가지게 만들 수 없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인상적인 대사들과 유기적인 연결성을 지니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유저 입장에서는 향후에 나올 다른 캐릭터들의 스토리도 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스토리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낮추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늘어난 만큼 몰입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유저와 실험체 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이 유민 스토리에 대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분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필바!